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비 세상이에요. 완전 좀비 우글우글. 얘네 도대체 뇌의 어느 구석이 붙어버렸길래 에미에비도 몰라보고 그렇게 막 물어뜯는 걸까요? 어디서는 걷고 어디선 뛰고 어디선 심지어 날아다녀. 어느 정도로 뛰어야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에 좀비 올림픽이 있어, 누가 100m 금메달 딸까요? 새벽의 저주, 부산의 28일호, 킹덤, 영화별로 다른 좀비 특징들만 알아도 우리가 뇌과학의 기초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끝까지 따라오면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자, 일단 좀비가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2012년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 CCTV에 뭔가 좀 이상한 화면이 잡혔습니다. 벌거벗은 남자가 어떤 남자를 붙잡고 얼굴을 마구 뜯어먹는 장면이 잡혀서 경찰이 당연히 출동을 했는데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보였고, 심지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맹수처럼 으르렁 거렸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결국에 그 남자는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뉴욕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체의 어떤 여자가 3살 아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2017년 10월 베트남 남자가 한국 가정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사람을 마구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마침 또 불한행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베트남 좀비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플로리다 사건하고요, 뉴욕 좀비 사건들 모두 다 연관성이 있어요. 베스솔트라고 하는 마약이 그겁니다. 욕조에 푸는 폭음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마약의 이름이 베스솔트예요. 그런데 이 마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당상 플러스 온몸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이 베스솔트는 심지어 미국 대형 마트에서 구할 수 있었어요. 50mg에 $5, 미국 전역에 심각하게 퍼지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약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이 진짜 좀비로 변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근거는 정말 있는 걸까? 자, 이게 뇌 구조를 알면 이해가 돼요. 우리 뇌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의 뇌, 본능, 감정, 이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이라고 나눌 수도 있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점점점 쌓여나가요. 좀비화가 된다는 거는 바로 여기서 두 부분, 대뇌피질하고 변연계가 셧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뇌피질의 안면 인식 영역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좀비들이 자기 가족 절대 못 알아보죠. 심지어 친구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좀비들이 우는 거 상상하기 힘들죠. 운다라는 거는 결국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까지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뇌과학 공부한 사람은 사실 좀비 영화도 약간은 다르게 보입니다. 심은경이 좀비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화학물질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합성물질 만들다가 그 물질이 유포가 돼서 사람들이 점점 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설정은 아까 봤던 플로리다, 뉴욕, 한국에 있었던 베트남 좀비 사건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물질이 우리 뇌에 작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설정은 실제로 그거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그런지 부산행뿐만 아니라 28일로에서도 화학물질 때문에 나온 걸로 설정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합성 마약을 만약에 변형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태우게 되면 실제로 영화 같은 부산행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 킹덤은 생사초라고 하는 약초 안에 사는 촌충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설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국뽕 맞아도 되는 게 실제로 좀비의 어원, 실제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봤을 때는요,
킹덤의 설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비라고 하는 말은 원래 IT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좀비입니다. 부두교는 정말로 내가 저주를 걸어서 상대방을 내가 막 조종하는 그런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약초를 그렇게 잘 썼어요. 킹덤에서 나왔던 생사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생사초 안에 촌충이라고 하는 애한테 감염돼서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라고 그랬죠. 실제로 란셋 흡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초식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일부러 새라던가 초식동물한테 잡아먹히라고 일부러 노출 잘 되는 곳으로 맨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사람한테는 얘네가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킹덤에 나오는 촌충 역시 사람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워킹데드 애들은 정말 느리잖아요. 그냥 가다가 툭 밀쳐도 밀리고, 얘네는 뭐 좀비 같지도 않아. 그러면 왜 워킹데드 좀비는 이렇게 느리고 월드워즈에 나오는 좀비들은 점프해서 헬기를 잡을 정도까지 능력이 뛰어날까?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보면 운동을 담당하는 전담 부분은 우리 정수리에 있는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뇌 뒤편에 있는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김연아라던가 혹은 손흥민 같은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소뇌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의 연결망이 훨씬 더 촘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월드워즈에 나오는 좀비들 소뇌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손흥민하고 동급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애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능하고 스피드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10점 만점으로 제가 나름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제가 계주를 좀 뛰는 편이니까 한 6점이라고 놨어요. 부산행 좀비 애들은 나 쟤네랑 달리면 약간 비슷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부산행 좀비들의 스피드는 6 정도로. 그리고 얘네들은 자동문 닫히면 못 열고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문 여는 거 되게 별거 아니고 개들도 사실 다 열 수 있는 문을 얘네들은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은 3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에 나오는 좀비들은 스피드나 뭐 이런 거 딴 거 다 떠나서 지능은 진짜 인정. 그건 1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로 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을 막 따고 들어와, 좀비들이. 저는 좀비 영화에서 문 따고 들어오는 좀비는 살아있다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자기 살아있을 때 하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은 계속 구조대원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간호사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설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높이 쳐서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 스피드 9, 지능 4점 줍니다. 스피드가 왜 이렇게 높냐고요? 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벌판 뛰는 장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거 대략 계산하면은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10.5초 정도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똥 빠지게 뛰었을 때에도 한 13.5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초에 나오는 촌충이 온도에 민감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에만 빨라요. 하계올림픽에서는 절대 금메달감은 아니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메달을 딸 만한 1등 좀비는 제가 보기엔 월드워즈에 나오는 좀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달리기도 잘할 것 같고요, 높이 뛰기도 잘할 것 같고, 멀리 뛰기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통곡의 벽을 얘네들이 막 서로 쌓아가지고 아예 점핑을 해서 헬기에 올라타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신경 면에서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10은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약체도 사실 있죠. 워킹데드에 나오는 좀비들. 얘네들은 뭐 스피드 따질 것도 없이 그냥 1, 지능도 1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는 대신 쪽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단결력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는 없지만 얘네가 줄다리기 하면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생존법을 알아봅시다. 워킹데드의 좀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을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의 근육도 기르기도 길러야 되고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수.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좀비는 확인 사살해야 돼요. 좀비랜드를 보면은 더블 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쏘고 그냥 가다가 꼭 물려. 총알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제일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가 언제죠? 바로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조심. 내가 가장 정신줄 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헤드샷 날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강인한 멘탈이 세 번째. 자, 네 번째, 좀비들 나타났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게 자동차죠. 일단은 안전벨트 반드시 꽉 매고, 반도에 보면 드리프트 엄청 기가 막히게 하는 소녀가 나옵니다. 살고 싶으면 타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는 족족 옆에 주유소 보면 무조건 주유소 만땅.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거는 진짜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짜 꿀팁인데, 좀비 아포칼립스면은 진짜 우리 가족도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진짜 되게 암울해. 지금 코로나보다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뿜어져 나올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